중위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휴가가 필요해요. 야! 군대가 장난하는 데야? 어머니가 아프다고 휴가를 내준다고? 정말로 어머니가 위암 말기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 같은 놈들이 한둘인 줄 알아? 맨날 집안 사정 들먹이며 빼려고 하는데 제발요. 어머니 마지막이라도 함께해야 해요. 무릎 꿇고 빌게요. 무릎! 야, 이 미친놈아! 서류는?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지? 끝!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죽어가고 있는데 저밖에 없어요. 그건 네 문제야! 군대 온 이상 국가가 우선이고 규정이 우선이야! 중위님, 저는 정말 어머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시끄러워! 당장 훈련장으로 복귀해! 이런 얘기 다시 꺼내면 영창 간다! 차가운 규정 앞에서 무너지는 한 아들의 절망적인 외침.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강아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뻐요라고 해주신 뉴페이스님과 훌륭한 아버님의 인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군요. 참 좋은 이야기네요 라고 해주신 한순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주변 분들 칭찬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칭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1970년대 가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에서 이진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진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 되어야 했죠.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벅찬 형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진우는 시멘트 자루를 지고 날랐던 어깨의 묵직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고 등과 허리는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른 탓에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주머니 속 5,000원짜리 몇 장을 만졌어요. 오늘 하루 품삯치고는 적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죠. 이런 돈이라도 없으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판잣집들은 모두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여기저기서 연탄 냄새와 함께 보리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진우는 코끝에 맴도는 그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뭔가를 급히 숨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셨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이셨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어요. 어머니, 또 감기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다, 괜찮다. 환절기라 그런 거야. 밥이나 먹어라. 어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시며 부엌에서 감자죽을 떠오셨어요.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가 국자를 들 때 손이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배를 움켜쥐시며 아픈 표정을 짓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하고 계셨죠. 단칸방 안은 온통 가난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지는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었고 방바닥의 장판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부엌이라고 해봤자 구석에 놓인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낡은 찬장이 전부였죠. 그나마 찬장 안에는 쌀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김치통도 거의 비어가고 있었어요. 진우야, 오늘 공사장은 어땠니? 감독이 진우 칭찬을 많이 한다더구나. 어머니는 진우 앞에 감자죽을 놓으시며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갈라져 있었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기침을 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너무 마르신 것 같은데.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진우의 말에 어머니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걱정 말고 밥이나 먹어. 어머니는 원래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옷도 헐렁해져서 몸집이 훨씬 작아 보였거든요. 진우가 감자죽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부엌을 서성이시며 뭔가 말씀하려다가 망설이기를 반복하셨죠. 어머니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두 모자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진우는 그 봉투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봉투는 뭐예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오늘 우편 배달부가 왔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마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시며 진우에게 내밀었어요. 봉투를 건네시는 어머니의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뭐죠? 진우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징집 통지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젠가는 올 줄 알았는데. 진우는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15일 입대하라는 내용이 차가운 활자로 적혀 있었어요. 진우는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마른 기침을 하시며 가슴을 움켜쥐셨죠. 분명히 어디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았는데도 계속 참으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진우야,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지 어쩌겠니. 나는, 이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달래려는 것처럼 들렸죠.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척하려고 애쓰고 계셨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면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혼자서 이 병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실 거라는 걸 말이죠. 더군다나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병이 보통 병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없어도 꼭 몸 챙기세요. 이웃 김할머니한테도 부탁드리고, 뭔가 이상하면 꼭 병원에 가시고요. 약속하세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거칠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랐다는 게 손으로 만져봐도 확연히 느껴졌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다. 진우만 건강하게 군 생활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내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 어머니는 진우의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어머니가 또 기침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삼키는 소리도 들렸죠. 아마 기침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침 소리가 보통 감기 기침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래 끓는 소리 같았죠.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군대에 가면 어머니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라고요.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데 과연 버텨내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더군다나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당장 생활비도 문제가 될 거였죠.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또 다른 기침소리가 들렸죠. 진우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징집통지서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떨리던 손의 감촉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진우, 뭐하고 있어? 빨리 정렬해. 훈련소에 입대한 지 사흘째, 진우는 여전히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리는 기상 나팔 소리부터 밤 10시 소등까지 모든 것이 규칙과 명령으로 돌아가는 이곳은 진우에게 너무나 생경했어요. 진우야, 너 고향이 어디야? 나는 부산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용돈 많이 보내주신다고. 같은 생활관을 쓰는 김상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의 침대 위에는 고급 과자와 통조림, 그리고 두꺼운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쓰라렸죠. 저는 서울이에요. 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엔 너무 초라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진우는 묵묵히 임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단련된 체력 덕분에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잘 해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계속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어머니, 지금쯤 혼자서 뭘 하고 계실까? 진우는 훈련 중에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창백한 얼굴과 떨리던 손, 그리고 숨기려 했던 약봉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동기들은 우르르 PX로 몰려갔어요. 용돈을 받은 동기들이 과자나 음료수를 사 먹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죠. 야, 이진우, 너도 PX 안 가냐?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동기 하나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1,000원이 전부였거든요. 그것마저 아껴야 했어요. 쟤는 맨날 혼자만 있네. 뭔가 이상해. PX도 안 가고 전화도 안 하고.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다른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진우는 못 들은 척했어요. 사실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면회 시간이 되자 동기들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의 부모님은 큰 보따리를 들고 와서 아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상철아,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것들 다 가져왔어. 아들아, 용돈도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이 저며왔어요. 자신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병원비도 없는 상황에서 훈련소까지 올 형편이 안 되시니까요. 진우야, 너는 면회객 없어? 분대장이 물었지만 진우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정말로는 어머니가 아파서 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면회 와서 뭘 가져다 줄 형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동기들은 저마다 받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은 여자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요. 야, 진우야, 너는 편지 안 와? 여자친구는 있어? 없어? 동기들의 놀림에 진우는 답답했지만 그냥 참았어요. 편지는커녕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훈련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우는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잘 해냈지만 마음만은 계속 무거웠어요. 이진우, 너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체력이 나와? 교관도 진우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진우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훈련이 끝날 때마다 어머니 걱정만 더 커져갔거든요. 어머니, 혹시 더 아프신 건 아니실까? 병원에는 가보셨을까? 진우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자신이 없는 사이에 혼자서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한 주가 지나자 다른 동기들은 저마다 소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준 반찬통과 과자, 속옷 같은 생필품들이었어요. 진우만 혼자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진우야, 너네 집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보내주냐? 설마 너를 포기한 건 아니지? 김상철의 말에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뭔데? 너희 부모님 살아계시긴 해? 살아계세요. 어머니 혼자 계셔요. 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기들이 모두 진우를 바라봤죠. 그럼 왜 안 보내주시는데? 설마 돈이 없어서? 김상철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돈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아프셔서 병원도 못 가시는 형편이에요. 만족하세요? 진우의 절규의 생활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낸 게 후회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이후로 동기들은 진우를 더욱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게 역력했어요. 진우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죠. 어머니, 저 때문에 더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아니실까? 진우는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혼자서 병마와 가난과 싸우고 계실 텐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진우의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다른 동기들처럼 웃고 떠들 수도 없었고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진우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입대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진우에게도 드디어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포는 다른 동기들이 봤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허름하고 낡은 신문지로 대충 쌓여 있었고 끈도 헌 천조각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아, 이진우, 너한테도 소포 왔다. 김상철이 소리치며 진우를 불렀어요.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진우의 소포를 바라봤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받았습니다. 겉봉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가 직접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뭐가 들어있을까? 빨리 열어봐. 동기들이 재촉했지만 진우는 차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뭔가 초라한 것들이 들어있을 게 뻔했거든요. 저기, 혼자 열어봐도 될까요? 뭐, 왜? 부끄러운 거라도 들어있어? 김상철이 비웃었지만 진우는 상관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보내주신 소포를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우는 소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소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헌 천조각으로 묶인 끈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끈이 풀리고 신문지 포장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플라스틱 통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죠. 김치구나. 진우는 플라스틱 통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치에서 시큼한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났거든요. 자세히 보니 김치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마 오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나 봅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담으셨을까? 진우는 변질된 김치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힘들게 담아주신 김치인데 자신에게 올 때까지 상해버린 거죠. 그때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쳤어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편지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진우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내가 부대에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내 새끼 아무것도 못 해주고 고생만 시켰는데. 착한 내 아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진우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김치를 담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배춧값이 너무 올라서 조금밖에 못 담갔어. 그래도 우리 진우가 좋아하는 김치를 못 보내줄 수는 없어서 이웃집 김할머니한테 배추 몇 포기 얻어다가 담았다. 넉넉하게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항상 엄마가 미안해.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가 이웃집에 배추를 얻으러 가셨다는 말에 가슴이 저며왔거든요. 진우야, 엄마는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래도 우리 진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꼭 버텨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 사랑해. 어머니.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버틴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가 맛있게 담아졌는지 모르겠다. 예전처럼 힘이 없어서 제대로 버무렸는지 확신이 안 선다. 그래도 이 엄마 마음만은 듬뿍 담았으니까 맛있게 먹어다오. 그리고 몸 건강히 해서 무사히 돌아와라. 어머니는 그것만 바란다. 편지의 끝부분에는 더욱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우야,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나는 너 하나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할 일을 다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어머니는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내 새끼한테 넉넉하게 못해준 게 항상 미안할 뿐이다. 진우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우는 화장실 안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진우. 여기서 뭐하고 있어? 우리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울고 있어? 김상철은 진우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진우는 급히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잖아. 소포에 뭐가 들어 있었길래? 김상철이 김치통을 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이게 뭐야? 김치? 근데 냄새가 왜 이래? 완전히 쉰 것 같은데? 상관하지 마세요. 진우가 소리치자 김상철은 더욱 놀랐어요. 야야, 왜 그래?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담아주신 김치라고요. 진우는 변질된 김치통을 꽉 끌어안았어요. 상했든 안 상했든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담아주신 김치였거든요. 진우야, 너 정말 괜찮아? 뭔가 이상해. 김상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치통과 편지를 들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진우는 변질된 김치를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시큼하고 쓴맛이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우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편지 속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 같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자책하지 말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많이 아프신 건가? 진우는 훈련 중에도 자꾸만 어머니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변질된 김치를 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걸 담아주셨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집중해. 이진우, 뭘 멍하니 서 있어. 교관의 고함 소리에 진우는 정신을 차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입대한 지 보름째 되던 날 진우에게 면회객이 왔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오신 건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면회실에 나가보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진우네 옆집에 살던 김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죠.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진우가 반갑게 인사하자 김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내 어머니가 쓰러졌다.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쓰러지셨다고요? 응, 사흘 전이었다. 할머니가 아침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방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문을 열어보니 내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더라고. 진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런데 진우야.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의사 말이 너무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암이요? 어머니가 암이라고요?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진우를 바라봤지만 진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 위암이래. 그것도 말기라고. 의사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아프다고 하신 게, 그래, 이미 오래전부터 아셨던 것 같아. 근데 너한테는 말씀 안 하셨더라고. 너 걱정시킬까 봐서. 진우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을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파하시는데도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할머니,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서, 응, 혼자서 다 참고 계셨어. 그리고 내가 군대에 간 후에는 내가 군대에서 용돈이라도 쓸 수 있게 돈을 마련하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무리하게 일을요? 응.
내가 부대에서 굶을까봐 걱정하셔서 새벽부터 남의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부대에서 잘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왜 그런 일까지 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너한테 소포라도 보내주고 싶어 하셨거든. 다른 애들은 부모가 뭘 보내준다는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 진우는 그제야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서 번 돈으로 배추를 사서 담아주신 거였죠. 그래서 그 김치를, 내가 부대에서 밥이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담아주신 거야. 그런데 김치 담고 나서 더 몸이 안 좋아지셨어.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신 거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진우야, 울지 마라. 내 어머니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게 내가 속상해하는 거야.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갈아 넣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거든요. 할머니,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의사가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구나. 시간이 별로 없다고.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면회실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 진우야, 내 어머니가 그래도 너만은 꼭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내 인생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진우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발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곧 갈 거라고. 꼭 기다리시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꼭 전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내 어머니가 가장 속상해 하실 거야. 그날 이후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홀로 죽음과 싸우고 계신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김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진우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혼자 죽음과 싸우고 계신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훈련 중에도 자꾸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고 밤마다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환청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는 없어. 어머니를 혼자 두고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순 없다고.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휴가를 받아서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고요. 설령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당직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퉁명스러운 대답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들어와. 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당직사관인 이중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바짝 긴장하며 경례를 했죠. 훈련병 이진우입니다. 긴급한 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 이중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중희님, 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긴급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위독하다고? 무슨 병인데?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병명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중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그래서 서류는 가져왔어? 서류요? 긴급 휴가 신청하려면 병원 진단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부대장 승인서가 있어야 해. 그것도 모르고 왔어?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상황이 정말 급해서 일단 휴가만 보내주시면 서류는 나중에라도. 이 훈련병아, 군대가 장난하는 데야? 규정도 모르고 와서 휴가 보내달라고? 이중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중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험하세요. 혹시 제가 못 보면. 못 봐? 그게 내 알바야? 너 같은 훈련병들이 맨날 집에 무슨 일 있다고 휴가 달라고 하는데 다 들어줄 수 있어? 이중희의 말에 진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중희님,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닥쳐. 누가 거짓말이라고 했어? 다만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야. 서류 없으면 휴가는 없어. 진우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중희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중희님, 그럼 서류는 제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가족한테 연락해서 구해와. 그 전까지는 휴가 신청 접수도 안 돼. 연락이요? 저희는 전화도 없고,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진우는 절망적이었어요. 집에는 전화도 없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야. 규정은 규정이거든. 알겠어? 이중희는 다시 서류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이중희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중희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이중희가 벌떡 일어서며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반말이 나온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자식이 완전히 미쳤네. 상관한테 반말하고 대들고. 너 영창 가고 싶어? 중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진우는 거의 울부짖듯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중희는 더욱 화를 냈어요. 시끄러워. 너 같은 훈련병 때문에 부대가 개판이 되는 거야. 당장 나가. 중희님,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를 보는 것만이 중요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안 돼.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실 거예요. 진우는 계속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이중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안 된다고. 규정 위반은 절대 안 돼. 당장 나가지 않으면 징계받을 줄 알아.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중희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애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박 상사, 당신은 상관없어. 규정은 규정이야. 그래도 사람 일인데. 융통성을 발휘해도. 융통성? 그런 식으로 하다가 부대 기강이 무너져.
절대 안 돼.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이중희는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는 당직실 바닥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울면서 어디 가지도 않고 당장 나가. 훈련이나 제대로 받아. 이중희의 냉정한 말에 진우는 비틀거리며 당직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규정이라는 차가운 벽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던 거죠.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가 당직실 앞 복도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때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복도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어보니 김 중대장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일어서서 경례를 했죠. 중대장님, 훈련병 이진우입니다. 김 중대장은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엉망인 걸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너 왜 이런 꼴이야? 무슨 일 있었어? 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직사관에게 휴가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말하면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빨리 말해. 시간 없어. 김 중대장의 재촉에 진우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위독하셔서 긴급 휴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서류가 없다고 안 된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고? 김 중대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중대장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그래서 당직사관한테 얘기했는데, 네. 하지만 규정상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급하다고 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김 중대장은 진우의 말을 듣고 당직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뒤따라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어요. 당직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중대장이 들어서자 이중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중대장님, 무슨 일로? 이중희, 방금 이 훈련병이 어머니 병문안 휴가 신청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만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김 중대장은 이중희를 노려봤습니다. 평소에도 이중희의 융통성 없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터였거든요. 서류 미비?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서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대장님. 하지만 규정상. 규정상? 이중희, 너 완전히 미쳤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이 더 중요해? 김 중대장이 소리치자 이중희는 당황했어요. 평소 조용한 중대장이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임의로? 너 지금 책임 회피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융통성도 못 발휘하고 뭘 하는 거야? 진우는 중대장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 화를 내주시는 걸 보니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중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가 위독한데 어떻게 괜찮아. 김 중대장은 진우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중희에게 시선을 돌렸죠. 이중희,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부하들이 고생하는 거야. 조금의 인간미도 없어. 중대장님. 하지만 정말로 규정상. 규정하지 마.
규정도 사람이 만든 거야.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라고. 이 중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중대장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거든요. 지금 당장 대대장님한테 연락해서 긴급 휴가 승인 요청드려. 하지만 중대장님, 서류는 나중에 보충하면 돼. 지금은 시간이 급한 거라고. 빨리 안 해. 이 중위는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대장님, 훈련병 중에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위독한 상황이라. 네. 긴급 휴가가 필요한데. 네. 서류는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 이중희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대대장님께서 특별히 3일간 긴급 휴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우는 중대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김 중대장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울지 말고 빨리 준비해. 시간이 없잖아. 네, 바로 가겠습니다. 진우는 급히 경례를 하고 생활관으로 뛰어갔어요. 김 중대장은 이중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중희,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진우는 생활관에서 급하게 짐을 챙겼어요. 동기들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설명할 시간도 없었죠. 야, 이진우, 어디 가는 거야? 갑자기 뭘 챙기고 있어?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휴가 나갑니다. 진우의 말에 동기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평소 진우의 어머니 걱정을 보면서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김상철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평소 진우를 놀렸던 것이 미안했던 거죠. 고마워. 나 다녀올게. 진우는 간단한 짐을 들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김 중대장이 직접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진우, 어머니 잘 모시고 와.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생각해봐. 네,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하고 부대를 나섰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한편으로는 중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우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과연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길고 긴 여행이었지만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어머니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계단을 2계단씩 뛰어 올랐습니다. 3층 315. 진우는 복도를 따라 뛰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마침내 315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 들리는 작은 신음소리와 기침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창가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진우가 기억하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뺨은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팔뚝은 나무젓가락처럼 가늘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의 눈에 진우의 모습이 들어오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우리 진우. 정말 진우냐? 어머니는 가는 목소리로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진우가 왔어요. 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가벼웠고 체온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왔니? 군대는 휴가 받고 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특별히 휴가를 내주셔서. 어머니는 진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안 돼.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니?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요. 진우는 어머니의 걱정을 듣고 더욱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진우야, 어머니가 너한테 짐만 되고 있구나. 미안하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짐이 아니라 전부예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요. 진우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우의 얼굴을 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진우,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볼 때마다 더 듬직해져. 어머니, 왜 이렇게 되도록 혼자 참고 계셨어요? 저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깐 기침을 하시며 대답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군대에서 마음 편히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되잖니.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군대에서 건강히 잘 지낸다는 소식만 들어도 어머니는 그걸로 괜찮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정말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진우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제 제대로 모실게요. 병원비도 제가 벌어서 치료비도 다 제가. 진우야, 어머니는 이미 늦었어. 의사가 그러더라고. 시간이. 안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진우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어머니가 물을 달라고 하시면 즉시 떠다 드리고 몸을 뒤척이시면 베개를 다시 고여드렸습니다. 진우야,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어머니가 더 걱정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빨리 나으시면 돼요. 진우는 어머니 옆에서 죽도 끓여드리고 등도 마사지해드리며 정성껏 모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너를 낳은 거야.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진우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신이 진정한 가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군대에서의 경험보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 제가 전역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더 이상 고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진우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다짐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진우는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3일 동안 진우는 어머니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간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의 사랑에 힘입어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아침, 진우는 병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정성껏 간병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진우야, 이제 부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을 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죠? 어머니, 저 어떻게 가요?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머니에게 길어야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가야지. 내가 부대에서 문제 생기면 어머니가 더 걱정돼.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혼자 가라는 거예요? 진우는 병실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다른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중대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진우, 내 사정을 듣고 직접 왔다. 어머님 안부를 여쭙고 싶어서. 김 중대장은 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간신히 끄덕이시며 인사를 받으셨죠. 어머님, 아드님이 부대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우가 패 끼치지는 않았는지 무슨 말씀을. 오히려 다른 훈련병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장은 어머니와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진우를 복도로 불렀어요. 이진우,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구나. 네. 의사가 일주일 정도밖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중대장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아봤다. 방법이요? 조기 전역이야. 가족 부양 의무자로 조기 전역을 신청할 수 있어. 진우는 중대장의 말에 놀랐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내 같은 경우가 정확히 해당 사유야. 홀어머니의 위독한 상황이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대신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진심으로 간병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중대장의 말에 진우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어머니가 저의 전부예요. 좋아. 그럼 내가 당장 대대장님께 말씀드리고 사단장님까지 보고 올려서 특별 승인 받을게.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우는 중대장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중대장이 붙잡았어요. 무릎 꿇지 마.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아들인데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셔야지.
중대장은 그날 오후 바로 부대로 돌아가서 조기 전역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사단장까지 직접 보고했죠. 사단장님, 이 훈련병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홀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가족 부양 의무자 조기 전역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는군. 승인하겠네. 이틀 후 진우에게 조기 전역 승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조기 전역됐어요. 이제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우야, 정말 다행이다. 이 엄마가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을 수 있구나.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집에서 편안히 계세요. 진우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에 평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진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줘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날,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진우야,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갈 시간인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 저 어떻게 살아가요? 어머니 없이 넌 이제 진짜 가장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어머니는 그렇게 평안히 숨을 거두셨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날 김중대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이진우, 어머님을 잘 모셔드렸구나. 어머님도 내가 곁에 계셔서 편안하셨을 거야.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덕분에 어머니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지만 넌 이미 훌륭한 청년이야. 어머님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이후로 진우는 김중대장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좋은 직장을 구한 후에는 매년 스승의 날마다 중대장을 찾아뵈었습니다. 중대장님, 올해도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진우, 너 정말 훌륭하게 잘 살고 있구나. 어머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진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들답게 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며 때때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진우는 어머니와 중대장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